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취업 그리고 이직이라는 힘든 문턱을 넘기고 설레는 첫 출근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대기업 6년차 현직자로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신입에게 무조건 도움되는 상황별 행동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드디어 해냈다라는 뿌듯함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을 느끼는 동시에 직장 선후배, 동기들과도 잘 어울리고 맡은 일도 막힘없이 척척 해내는 멋진 신입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마침내 입사 첫날 긴장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자마자 녹초가 되어 골아 떨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이쁨 받는 상황별 행동 팁인데요. 먼저 입사 첫날 팁이에요. 인사 담당자 안내를 받으며 함께 일할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씩씩하게 인사하고 앞으로 일할 자리에 앉으면 아마 팀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입된 비상연락망 명단표를 받을 거예요. 그럼 명단에 함께 일할 팀원들의 이름을 익히면서 휴대폰에 팀원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개인 문자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 저장을 부탁드리는 것도 추천드려요. 선배들이 필요할 때 저희의 연락처를 직접 찾거나 물어보는 수고를 덜어드리면서 조직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자리를 정리하고 지급받은 노트북의 세팅을 진행합니다. 회사 메신저 팀즈나 아웃룩 메일 설정, 그리고 ERP 시스템 사용자 등록, 프린터기 연동, 사원증 등록 등 업무를 맡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인사팀, 총무팀, IT 서비스팀에 문의하고 담당 멘토 선배에게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식 자리 팁이에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환영회를 안 하면 섭섭한데요. 빠르면 당일, 늦어도 입사한 주에는 환영회가 있으실 거예요. 환영회 자리는 팀장님, 선배님들에게 궁금한 걸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가시기 전에 가능한 팀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미리 회사, 팀 문화, 그리고 업무 관련된 궁금증, 팀원들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회식 간에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긴장도 풀리고 팀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하는 거지만 혹시 건배사를 시키는지 미리 선배한테 회식 분위기를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회사가 보수적이어도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건배사를 시키거나 술을 강요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간단한 멘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참고로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회식 중간에 신입사원 한마디 하라고 건배사를 시켰었는데 그 뒤로는 이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술을 못 마셔도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걱정 어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회식이 거의 없어지고 퇴근 후에 개개인의 삶에 집중되면서 회식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는 회식을 하면 원래 밤 12시가 넘어서 3차, 4차까지 회식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회식이 3차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2차는 카페로 대부분 10시 전에 마무리되어서 술도 강요하지 않고 마시고 싶은 사람만 일부 마시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직무적으로 보았을 때 영업직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이 술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음주도 업무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구매 직무의 경우에는 본인이 음주를 원하지 않으면 영업에서도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환영회나 송별회 등 상황에 따라 과음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것을 대비해서 상시 여분의 숙취 해소제를 챙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음하면 다음날 숙취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생길 술자리와 과음할 것을 대비해 항상 출퇴근 가방에 숙취 해소제를 하나 이상 소지하고 다니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평소보다 과음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몰래 편의점에 다녀와서 이벤트로 숙취 해소제를 돌리는 것도 센스쟁이 신입사원으로 인정받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영회가 끝나면 마무리로 돌아가는 길에
또는 집에 도착해서 팀원들한테 가볍게 감사 메시지를 돌리고 다음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출근해서 밝게 인사하면 누가 보아도 훌륭한 신입사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입사자 교육기간 팁이에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1, 2주부터 길게는 1개월 이상 회사의 역사, 이념, 목표 등을 배우고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동기들과 친분을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사람들, 그리고 다른 계열사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동기로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를 맡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때 각자 회사들에 대한, 팀에 대한 정보 공유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특히 구매팀은 특성상 회사 내 전사적으로 다양한 부서와 소통하고 다른 계열사와도 거래 관계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동기 한 명씩만 있어도 남들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일할 수 있어요. 대학생활 이후 마지막으로 목적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처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꼭 두루두루 많은 동기들과 친해지시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업무 시작, 보고할 때 팁이에요. 회사 자체적인 교육이 모두 끝나면 드디어 팀 내에서 조금씩 담당하는 업무를 맡으시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와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보셨을 때 신규 입사자는 갑자기 퇴사할 가능성도 있고 아직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업무를 맡기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보여지는 자세와 태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팀 선배 또는 팀장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서 업무 보고를 할 때 말을 해주기도 애매하고 말을 안 하기도 어려운 업무 보고할 때 말하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압존법 사용이에요.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압존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 보고 중에 팀원인 나의 선임의 이름을 언급해야 할 때 김땡땡 대리님이라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김땡땡이 라고 낮추어 말하는 거예요. 위계질서가 강할수록 압존법 사용이 당연시 되는데 그 예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군대에서 압존법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숙지하고 오지만 여자분들은 조금 미숙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압존법 사용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데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압존법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고할 때는 두 갈식으로 말하기예요. 팀장님은 내가 하는 일을 이미 수십 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상황만 들어도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다 파악하실 거예요. 그러니 가장 궁금해하실 상황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과정들을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보고받는 입장에서도 답답하지 않고 보고를 들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소통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마무리하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한 깔끔한 보고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팀장님이 요청한 일은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팀장님은 팀 외부와 소통하는 창구로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리더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갑자기 요청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 팀에서 가장 급한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더 급할 수도 있지만 팀장님이 지시한 게 있으시면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팀장님이 시키신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지시를 받을 때 혹시 언제까지 하면 좋을지, 그리고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먼저 끝내고 보고 드려도 좋을지 여쭤보면 팀장님도 닥달하지 않으시고 서로 불편함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팀장님이 요청한 일은 찾으시기 전에 진행 상황 보고 드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팀장님도 임원분들에게 빨리 보고해야 하는 급한 일일 수 있어요. 일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팀장님께서 먼저 찾으시기 전에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팀장님도 재촉할 일이 없으시고 나도 압박받을 일이 없으니 원만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조직에서 이쁨 받는 상황별 행동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은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나의 성과도 사람들에게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